만약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끌어당기는 비밀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랑, 부귀, 부건강, 자유를 이미 살아내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면 그것은 멀리서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조율해야 할 주파수라면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신경과학, 그리고 양자역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 실천 가능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은 에너지다 라는 말을 듣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체현하여 현실을 휘게 만들 수 있는지 아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을 통해 현실을 바꾸어 가는 방식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일 긍정 확언을 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지만 여전히 변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순간 당신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중독된 몸은 여전히 어제의 자신을 살아가고 있고 그 습관적 신호가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그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는 대신 과거를 반복할 뿐입니다. 양자장 퀀텀 필드는 우리의 말이나 표면적인 소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발산하고 있는 파동, 즉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빚어내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설명대로 우리가 35살쯤이 되면 이미 일정한 정서적 반응, 믿음 체계, 행동 패턴을 암기해버려 그것이 하나의 성격, 더 나아가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본래의 우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한 같은 현실만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과거의 에너지로 그것을 시도합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결핍을 느끼고 사랑을 원하지만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며 자유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진동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곧 무의식이 되어버렸고 오랜 세월 반복된 감정은 생화학적으로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그 감정이 똑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다시 같은 감정을 재생산하는 무한 루프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힘든 진짜 이유입니다. 약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익숙한 것을 재현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떠올리면서도 몸은 여전히 과거의 프로그램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현실은 당신이 머리로 무엇을 바라느냐가 아니라 몸과 감정이 지금 무엇을 살아내고 있느냐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더 빠른 현실 창조를 위한 첫걸음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살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없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의 주파수에 맞춰 살아갈 뿐입니다. 핵심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자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아와 현재를 연결하는 길은 오직 그 엠버디, 체현에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받고 의심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이미 원하는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현실은 반응합니다. 가능성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간선이 열리며 현실은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 레소넌스입니다.
입니다. 그러나 그 공명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끌어오지 못할까? 왜 여전히 멀게만 느껴질까?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있는 순간에 당신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얽매고 있는 감정적 서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에 붙잡아두는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을 새롭게 정렬해 완전히 다른 신호를 우주에 송신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 5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조건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작은 전환은 결국 현실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개념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양자적 창조는 머리에서가 아니라 존재에서 이루어집니다. 과학이 영혼을 만나고 가능성이 개인적인 체험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결과를 쫓지 않고 결과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현실의 원인이 되기를, 스스로의 주파수를 선택하기를, 그리고 미래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 그 미래가 되기를. 타인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진동이 진리를 증명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현실 창조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나 원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면 지금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꿈꾸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95%는 무의식적 패턴, 자동 반응, 감정적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의도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보내는 에너지 신호가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의식적 에너지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남긴 상처, 오랫동안 반복된 감정, 그리고 익숙해진 반응들이 현재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면 이미 특정한 정서 반응과 믿음 체계, 행동 패턴을 기억해버려. 그것이 하나의 성격으로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성격, 곧 우리의 고아이성은 진짜 자아가 아니라 단순히 프로그램화된 반응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더라도 과거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내려 하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사랑을 원하지만 자격 없다고 믿으며, 자유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존재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에너지와 현재의 바람이 충돌할 때 양자장은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내보내는 진동에 응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무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감정은 화학적으로 몸에 각인되고 그 상태는 자동으로 재현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어제의 감정이 이미 몸에 되살아납니다. 불안이 다시 차오르고 그 불안은 같은 생각을 불러오며 그 생각은 또다시 같은 감정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하루 전체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으로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반복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가 힘든 이유는 당신이 나약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익숙한 감정을 재현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새로운 가능성보다 익숙한 과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 해도 몸은 무의식적으로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려면 머리로만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이 새로운 신호를 발산하도록 조건화해야 합니다. 양자장은 지적 소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실제로 살아내는 감정과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되기, 비커밍의 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은 지금 자신이 어떤 에너지 상태로 살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 없이는 무의식적 루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각하는 순간 작은 틈이 열립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 과거의 방식대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자아답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전환은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그것을 가진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래 자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빚과 청구서를 떠올리며 불안을 느낀다면 몸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질문해 보십시오. 이미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내가 지금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이 질문을 통해 잠시라도 그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그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내 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기입니다. 외부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감정을 체험하는 순간 당신은 삶이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새로운 자아를 기억하기라 부릅니다. 뇌는 새로운 회로로 다시 배선되고 몸은 새로운 감정에 재조건화되며 행동은 이미 존재하는 미래의 자아와 정렬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미래의 자신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상태가 된 즉시 양자장은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이라 불리는 우연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다가오며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우주가 당신이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병을 약 없이 치유하거나 오랜 습관을 며칠 만에 바꾸고 현실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진동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상태는 내가 선택한 미래와 일치하는가?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멈추어 숨을 고르고 감정을 바꾸며 다시 선택하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새로운 신호가 되고 새로운 신호는 새로운 시간선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이 완벽하게 정렬될 때, 즉 에너지적으로 일관된 상태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과 심장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코헤런스라 불리는 상태로 들어섭니다. 그때가 바로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순간입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에너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와 심장은 단순히 육체를 유지하는 기관을 넘어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두 축입니다. 뇌는 생각의 패턴을 통해 신호를 발산하고 심장은 감정의 깊이에 따라 훨씬 강력한 파동을 우주로 보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잡음이 섞인 주파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하나의 맑고 선명한 방송국처럼 우주에 신호를 송신합니다. 이 상태를 바로 코헤런스라고 부릅니다.
코히어런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뇌파는 안정되고 심장의 리듬은 조화를 이루며 몸 전체는 스트레스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무질서한 에너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면서 양자장은 그 명확한 신호에 응답합니다. 마치 주파수가 흐릿하게 맞지 않는 라디오에서 잡음만 들리다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자마자 선명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조 디스펜자가 진행한 수많은 워크숍과 실험에서 이러한 코히어런스의 힘은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뇌와 심장 파동을 측정하면 감사와 기쁨, 사랑과 풍요를 이미 느끼는 순간 뇌파가 동기화되고 심장 박동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겨진 회복이 나타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와 만남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수천 명이 같은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바깥의 증거를 얻은 뒤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미래의 감정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일관성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끊임없이 언제 올까라며 기다리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결핍의 신호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가 없음에도 이미 감사하고 이미 충만하고 이미 자유로운 감정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주에 전혀 다른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신념이자 진동이며 결국 새로운 현실을 불러오는 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계좌장고,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코히어런스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의 내적 에너지가 외부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환경을 바꾸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현실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코히어런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정한 의식적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뇌와 심장을 일치시키고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정렬시킬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예로 들어봅시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합니다. 몸이 차분해지면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나, 깊은 사랑을 나누는 나, 건강하게 빛나는 나, 그 감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뇌는 단순히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그 상황에 맞는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그 감정을 따라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며 몸은 화학적으로 미래의 감정을 현재에 경험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코히어런스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미래를 살아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예상치 못한 기회, 시기적절한 만남.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보낸 신호가 우주와 공명하며 되돌아온 반응입니다. 마치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 그 파문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당신의 진동이 우주에 퍼져나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조 디스펜자가 자주 말하듯 양자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반응한다. 만약 결핍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결핍이 반복되고 좌절 속에서 산다면 지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감사와 충만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 놀라운 속도로 반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믿고 감정을 살며 신호를 송신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현실은 더 이상 언제 일어날지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미래를 끌어당기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일관성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새겨진 과거의 반응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단 5분이라도 새로운 감정을 살아내는 연습을 한다면 뇌와 몸은 점점 그 상태에 적응합니다. 신경회로는 재배선되고 몸의 화학은 재조율되며 결국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회복력입니다. 오늘은 성공하고 내일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미래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작은 반복이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사실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나로 반응할 것인지, 미래의 나로 반응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새로운 시간선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질문에 다가갑니다. 내가 매일 송신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가 큰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현실 창조의 핵심은 신호의 일관성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미래 자아로 존재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와 몸을 재조건화하는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원하는 현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는 기쁨, 사랑받는 따뜻함, 건강을 되찾은 활력. 그 감정을 현재 몸으로 살아내는 순간 뇌는 새로운 회로를 활성화하고 몸은 새로운 화학적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기의 과정입니다. 이 상태가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미래의 자아로 존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새로운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동시성과 기회를 현실에 불러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유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루는 감사와 기쁨 속에 살다가도 다음 날에는 과거의 습관적 감정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전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체성과 미래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바로 그 틈에서 선택의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감정으로 다시 정렬할 것인가?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시간선을 바꾸어 갑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정체성의 간극이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자아와 몸이 기억하는 과거의 자아 사이에는 언제나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현실 창조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신호로 반응하는 대신 미래의 감정으로 다시 선택할 때 신경회로는 과거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회로를 강화합니다. 몸은 오래된 화학적 패턴을 놓아주고 새로운 감정 상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일 수많은 작은 선택이 쌓여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현실 창조는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작은 되돌림과 다시 선택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수없이 과거로 끌려가더라도 다시 미래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신호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정체성은 힘을 잃고 미래의 정체성이 자연스러운 본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형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던 선택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이 됩니다. 감사, 충만, 자유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자아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자아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을 정의해왔던 감정들, 불안, 부족함, 상처, 두려움, 그것들은 실제 자아가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화된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면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억이 아니라 비전이 당신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는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함정은 과거의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변할 수 없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훈련의 기회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신호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과거의 회로는 약해지고 미래의 회로는 강해집니다. 그러니 흔들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조차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과거로 후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층위에서 새로운 신호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이 반복이 쌓일수록 과거의 당신을 자극하던 상황들이 점차 힘을 잃습니다. 예전에는 한마디 말에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는 평온을 유지하고 과거에는 작은 불확실성에도 불안을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신뢰 속에 머무릅니다. 과거의 감정이 점점 집으로 느껴지지 않고 미래의 감정이 새로운 집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삶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면에서 새로운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는 그 신호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거울 속의 모습이 우리의 몸짓을 따라오든 현실은 내면의 진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일의 지침이 됩니다. 매 순간 과거의 감정에 끌려가든 미래의 감정으로 선택하든 당신은 새로운 시간선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변화를 넘어 이 신호는 집단적인 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의 주파수를 살아내는 순간 그 파동은 나만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과 연결됩니다. 같은 파동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힘은 증폭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 인류 전체의 의식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작은 실천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몇 분간의 미래 자아 체현은 단지 개인적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더 큰 장에 기여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작은 신호를 통해 집단적 현실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방향을 정합니다. 매 순간 그 답을 미래의 자아로 선택할 때 현실은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길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위의 전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때 단순히 개인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새로운 파동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삶은 더 이상 노력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것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자적 창조의 핵심입니다. 코히어런스 상태에서 삶을 바라보면 현실은 더 이상 외부에서 다가오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신호의 필연적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사람, 갑자기 떠오른 직관적 아이디어, 예상치 못한 기회는 모두 신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에너지와 우주가 교감한 흔적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몸과 신경계의 재학습입니다. 새로운 감정을 반복적으로 체현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기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한 경험은 실제 경험과 거의 같은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감정 체현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몸과 뇌의 새로운 현실을 미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들은 한두 번의 명상이나 시각화로 곧바로 삶이 변하기를 기대하다가 외부에서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관성을 시험합니다. 당신의 신호가 잠시 바뀐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이 얼마나 진실한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곧바로 결핍의 신호가 됩니다. 아직 없다라는 감정이 다시 과거의 정체성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시간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할 때 삶은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할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진동이 현실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 당장 미래 자아로 존재하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감정에 묶여 미래를 머나먼 꿈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이 선택이 삶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실제 사례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몸을 걱정하며 증상을 떠올리고 두려움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몸은 그 두려움을 기억하고 다시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같은 현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작은 선택을 합니다. 눈을 감고 이미 건강을 되찾은 미래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숨을 들이쉬며 몸이 가볍고 자유로운 감각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유지하기 어렵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그 감정이 점점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몸은 과거의 패턴 대신 새로운 건강의 신호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돈을 떠올릴 때마다 불안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의 신호는 풍요가 아니라 결핍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래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미 넉넉함 속에 살아가는 감정을 매일 체현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몸과 뇌는 새로운 신호를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회와 사람, 아이디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법이 아니라 그가 바꾼 신호에 대한 우주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미래 자아를 체현하는 연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진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상상은 생각의 수준에서 멈출 수 있지만 체현은 감정의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생각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감정은 몸 전체를 바꿉니다. 바로 그 차이가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삶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때 다시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외부에서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확실히 아는 상태입니다. 증거가 없을 때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이 새로운 현실을 당겨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과거의 결핍이라면 멈추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숨을 고르고 미래의 감정을 불러오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결국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간선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개인적 현실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집단적 장애도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새로운 진동을 선택할 때 그 파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하나의 악기가 조율되면 옆의 악기도 공명하는 것처럼 당신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동을 전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실 창조는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단순한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붙잡는 것이야말로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보내는 신호가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외부의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안심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해지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특정한 감정을 선택할 때 외부가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피상적인 조언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재의 수준, 즉 내가 진짜로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매일 결핍의 상태로 살아가면서 풍요를 원한다면 우주는 결핍의 신호에 응답할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미 감사와 풍요를 체현한다면 현실은 그 신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항상 완벽하게 고진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러나 현실은 인간적입니다. 누구나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과거의 감정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가장 강력한 훈련의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자각하고 다시 미래의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여 결국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정체성의 간극을 건너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의 간극은 지금의 당신과 되고자 하는 당신 사이의 틈입니다. 몸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만 의식은 미래를 선택합니다.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시 선택할 때마다 과거의 나를 약화시키고 미래의 나를 강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뒤에 다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사실은 훈련의 일부입니다. 그 순간 숨을 고르고 다시 미래의 감정을 불러오면 그것은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층위에서의 전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삶의 큰 전환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미래의 감정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길어집니다. 몇 초가 몇 분이 되고 결국 하루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전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외부가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외부가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늦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내면의 신호가 바뀌는 순간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형태로 조율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라디오를 들을 때 특정한 주파수에 맞추어야만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미래는 이미 존재하지만 당신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바꾸는 순간 현실은 이미 존재하던 가능성을 당신 앞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는가? 결핍의 신호인가? 풍요의 신호인가?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현실 창조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의 작은 신호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숨을 고를 때마다, 감정을 바꿀 때마다 몸과 뇌는 새로운 정체성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결국 현실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더 깊은 차원의 진실에 다가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호를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동은 집단의식과 연결됩니다. 당신이 감사와 사랑의 신호를 내보낼 때 그것은 다른 이들의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하나의 악기가 조율되면 옆의 악기도 울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개인의 변화는 집단적 변화를 촉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호로 살아갈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만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작은 변화가 집단적 현실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선택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 몇 분간의 명상, 감사의 감정, 미래 자아의 체현은 단순한 개인 훈련이 아니라 인류의식의 전환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호를 통해 함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신호를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이 질문이 매일의 나침반이 될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집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던 시절은 사라지고 미래의 감정이 새로운 집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살아갈 새로운 현실입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거대한 사건이나 외부 환경이 달라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순간, 내가 내면에서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환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현실이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결과를 좇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양자적 현실 창조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신호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미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때 현실은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땅을 파헤치며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한다면 오히려 성장은 방해받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쐬고 신뢰하며 기다린다면 씨앗은 자연스럽게 발아합니다. 우리의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신뢰할 때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증거를 확인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미 그렇다는 상태를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풍요롭다고 느낄 때 풍요는 현실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은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도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립니다. 계좌에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몸이 여전히 불편할 때 우리는 다시 과거의 감정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선택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반응할 것인가, 미래의 감정을 다시 불러올 것인가. 그 작은 선택이 새로운 현실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연민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나는 지금 훈련 중이다 라는 태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층위에서 새로운 신호를 선택할 기회입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낯선 길을 처음 걸을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잃고 여러 번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래 자아의 신호를 체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본성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당신을 쉽게 자극하던 사건들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흔들렸던 당신이 이제는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불안을 느꼈던 당신이 이제는 깊은 신뢰 속에 머무릅니다. 과거의 감정은 점점 낯설어지고 미래의 감정이 오히려 편안한 집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짜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바뀌면 단지 개인적 현실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호는 집단 의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감사와 사랑을 체현할 때 그 파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치 악기 하나가 조율되면 옆의 악기도 함께 울리는 것처럼 개인의 변화는 주변에 파급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당신의 작은 실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일 단 몇 분간 미래 자아로 살아내는 것은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집단 현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 인류 전체의 의식 전환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결핍과 두려움의 신호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사랑, 풍요의 신호를 내보낼 것인지. 선택은 매 순간 당신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원리를 실천하며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앓아온 병을 치유했고, 어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온 두려움의 패턴을 며칠 만에 끊어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신호를 일관되게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도구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숨을 고르고
내면을 집중하며 미래의 감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은 순간이 쌓여 큰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존재 상태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신호를 내보낼 것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이끌 때 과거의 궤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선이 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룬 모든 원리는 한 가지 핵심으로 수렴됩니다. 현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로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삶의 무게가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의 내적 상태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그러나 그들이 내보내는 신호는 종종 그 반대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며 풍요를 원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사랑을 찾으며, 얽매임을 느끼며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처럼 감정과 욕구가 불일치할 때 양자장은 감정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결국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패턴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지금 이 순간 풍요와 사랑, 자유의 감정을 살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증거가 없음에도 이미 감사하고, 이미 충만하며, 이미 자유로운 감정을 체현한다면 현실은 반드시 그 신호에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그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몸과 신경계 전체를 재학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새겨진 감정적 기억이 몸을 지배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신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체현하면 몸은 점차 새로운 화학적 반응을 학습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밖에 유지되지 않던 미래의 감정이 점점 길어지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감정도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미래 자아로 존재하는 훈련을 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가 되어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실제로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감사와 사랑, 풍요의 감정을 체현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몸은 새로운 감정에 조건화되고 뇌는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며 현실은 그 신호를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실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과거의 감정으로 끌려갔다고 해서 당신의 훈련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력한 훈련의 순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미래의 감정을 선택할 때 그 작은 반복이 곧 새로운 시간선을 엽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순간조차 과정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층위에서 새로운 신호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다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이 여정은 또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해 정의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비전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비전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미래 자아를 체현하는 훈련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의식의 전환에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새로운 신호를 내보낼 때 그 파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와 사랑의 감정은 전염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가 켜지면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듯 한 사람의 변화는 집단 전체에 파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실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단 몇 분간의 감사와 사랑의 체현은 단지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식의 진화를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 내보내는 신호가 모여 집단적 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신호를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결핍인가? 충만인가?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분노인가? 사랑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질문을 매일 붙잡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램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미래를 선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체현하고 신호를 바꾸며 매 순간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가 누구로 존재할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을 내리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외부의 증거를 기다립니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돈이 통장에 들어와야만 풍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양자적 창조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증거가 오기 전에 감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감정을 의도적으로 체현할 때 뇌는 실제 경험으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신경회로는 새롭게 배선되고 몸은 새로운 화학적 반응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은 결국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감정을 오늘 살아내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현실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결핍을 강화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감정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일어났다라는 감정을 선택할 때 현실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련의 실제적인 방법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미래의 감정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원하는 현실을 생생히 떠올립니다. 그러나 상상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데 집중합니다. 풍요를 원한다면 이미 풍요로운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원한다면 이미 사랑받는 따뜻함을 체험하며 자유를 원한다면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진짜로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느끼는 것처럼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몸은 그 감정을 새로운 정상 상태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현실은 반드시 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인내입니다. 변화는 직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후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선택의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숨을 고르고 다시 미래의 감정을 불러오십시오. 그 작은 반복이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이 과정은 단지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는 집단의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와 사랑의 감정은 전염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새로운 신호를 내보낼 때 주변 사람들도 그 파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미소, 진심 어린 감사, 조건 없는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적 공명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훈련은 결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집단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각자 미래의 감정을 오늘 살아낼 때 인류 전체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개인의 변화가 곧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결핍과 두려움의 신호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사랑, 풍요의 신호를 내보낼 것인지, 그 선택은 매 순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언을 하나 제안합니다. 나는 에너지다. 이 간단한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내보내는 새로운 신호이며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선언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긴 여정을 따라오며 발견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현실은 외부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신호의 정직한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존재하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나는 과거의 감정과 기억에 묶인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해 지금 이 순간 미래를 살아낼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젠가를 말합니다. 언젠가 돈이 더 많아지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감사하기, 지금 사랑하기, 지금 자유롭다고 느끼기, 지금 풍요를 체현하기. 그것이 바로 현실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에 응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언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 결핍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로 존재할 것인가입니다. 그 답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단 몇 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미래의 감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몸은 새로운 감정을 정상 상태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래의 자신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현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와 만남, 동시성은 당신의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신호가 우주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현실 창조는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과 회복력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매번 과거에서 미래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선택의 기회입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미래의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는 집단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감사와 사랑, 풍요의 감정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작은 미소 하나, 진심 어린 감사, 조건 없는 사랑이 주변의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변화가 인류 전체의 진화를 이끄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새로운 신호를 내보낼 때 그 신호들이 모여 집단 현실을 다시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의식의 전환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선언하십시오. 나는 에너지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미래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내보내는 강력한 신호이며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선언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신호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자유롭고, 지금 풍요롭게 존재하십시오. 그 순간 현실은 반드시 바뀝니다. 당신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